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폐지 뭉치를 끌고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한 여직원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이 할머니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 그리고 한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막 운명의 시작. 한여름 정오. 강렬한 햇볕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폐지 뭉치를 끌고 가는 할머니 한 분. 박옥순, 73세. 이 더위에 에휴, 은행 좀 갔다 와야 하는데. 손등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등은 폐지 수레의 무게만큼 굽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늘에서 숨을 고르며 물통에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이고, 나이는 못 속이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맨날 폐지만 주우시네. 혼자 사시나 봐. 불쌍하긴. 근데 좀 지저분하긴 하지 않아?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말들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은행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폐지 수레를 은행 밖 구석에 세워두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후, 들어가자. 자동문이 열리자 시원한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지친 할머니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서자 은행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에서 돈 좀 찾으려고. 번호표 뽑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거요? 경비원이 번호표 발급기를 가리켰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가 뭐예요? 경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화면을 만지작거렸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요. 경비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신 눌러주었습니다. 77번이요.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쩍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폐지 냄새 나는데. 여기가 쉼터도 아니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할머니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77번. 할머니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30분, 40분, 1시간. 다른 사람들은 금방 업무를 보고 나갔지만 할머니의 번호는 좀처럼 불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폐지를 주었으니까요.
고개가 점점 떨어지고 77번 고객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요.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할머니를 보며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내받은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버튼과 메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외계 문자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휴, 앞에 분 좀 빨리 하시지.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왜 키오스크를? 할머니의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28살 은행원 한지은. 입사 3년 차 평범한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뭐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지은은 할머니를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지점장 김상욱이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지은 씨가 또 저런 손님한테 시간을 쓰고 있네. 옆에 있던 선임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 친구 좀 그러지 않아요? 실적도 안 올리고 맨날 저런 것만. 계약직인데 말이야. 다음 평가 때 고려해야겠어. 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버튼 누르시고요. 비밀번호는 제가 안 볼게요. 천천히 입력하세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틀리고 다시 입력하고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찼지만 지은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시간 많아요. 이막 과거의 그림자. 지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이 스쳤습니다. 20년 전 보육원 마당. 한진, 너 부모님 어디 계셔? 모르는데. 엄마는 언제 와? 너 엄마 없잖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지은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선생님이 있잖아. 선생님, 저는 왜 엄마가 없어요? 지은이한테는 엄마보다 더 귀한 게 있어.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야. 지은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문 앞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있는데 왜 나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은행에 입사했을 때 다들 좋아했습니다. 야, 보육원 출신인데 은행 들어갔대. 대단하다, 진짜.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지은 씨 집안이 어떻게 되세요? 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 그래요? 그 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지은이는 부모님 뵐 필요 없어서 좋겠네.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느려서.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 제일 보람찬 업무 하는 걸요. 업무를 마친 할머니가 일어서려 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리가 말을 안 듣네.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물 가져올게요. 지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점장 김상욱이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뭐 하는 거예요? 다음 고객 기다리는데 왜 저렇게 시간을 끄는 겁니까?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고객 응대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지점장님. 계약직이 그렇게 나오면 지은은 똑바로 지점장을 봤습니다. 잘리면 잘리겠죠. 하지만 사람을 못 본 척하는 은행원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점장은 뭐라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물을 가져온 지은 앞에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 없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사실은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옛날엔 이런 사람 아니었어.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집에서 살았지. 운전기사도 있고, 가정부도 있고, 매일 아침 정원에서 커피 마시고, 네, 재벌가 며느리였어.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야. 내 남편 이름은 윤재혁. 태양그룹 윤대성 회장의 외아들이었지. 할머니의 눈빛이 아련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대기업 후계자였어. 신분 차이가 컸지만, 재혁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 옥순아, 나는 내가 좋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시댁 반대가 심했지. 특히 시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셨어. 감히 우리 집안에.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나를 지켜줬어. 결국 결혼했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혼하고 2년 정말 행복했어. 쌍둥이를 낳았어. 아들 현우, 딸 현아. 남편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지.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돌이 되던 날, 남편이 집에 오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셨어. 며느라, 이제 나가거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재혁이가 죽었어. 너가 없었으면 재혁이는 그 시간에 그 길을 안 갔을 거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 아이들은 두고 가거라. 아니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너 같은 애가 무슨 수로 쌍둥이를 키워. 그럼 아들 현우는 우리가 키우마. 딸 현아는 데리고 가거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현우는 빼앗기고 딸 현아만 데리고 나왔어. 그날 현우가 울면서 나를 불렀어. 엄마, 엄마.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지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산막, 생존과 상처. 그렇게 딸 현아 하나만 데리고 나왔어. 갈 곳도 돈도 없었지. 공장에 취직했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 할머니, 현아는 어린이집에 맡겼어. 퇴근하면 11시, 12시.
현아를 데리러 가면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 선생님이 안아서 내 등에 업어줬어. 현아가 5살 때였나. 유치원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날 행사가 있었어. 나는 일 때문에 못 갔어. 그날 저녁 현아가 울면서 물었어. 엄마, 우리는 왜 가난해?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왔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현아를 꼭 안아줬지. 그래도 현아는 잘 자라줬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현아가 대학에 갔어.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졸업하고 취직도 했어. 정말 자랑스러웠지.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그때가 5년 전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현아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 말기였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집도 팔고 빚도 졌어. 근데 현아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현아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엄마, 미안해. 효도도 못하고 가서. 엄마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 그게 마지막이었어. 현아를 보내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집도 없어. 돈도 없어. 가족도 없어. 쪽방에서 살면서 폐지를 주우기 시작했어. 처음엔 창피했어. 하지만 살아야 했어. 현아가 오래 살라고 했으니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쪽방에서 나와서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워 무거운 걸 끌고 가면 허리가 아파. 손가락은 종이에 베이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2만 원, 3만 원.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해. 가끔 생각해. 현우는 어떻게 자랐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원망할까?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근데 갈 수 없어. 저 높은 곳에서 잘 살 텐데. 폐지나 줍는 엄마가 나타나면 창피할 거 아니야. 지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예요. 무슨 일을 하든. 고마워, 아가씨. 아가씨가 처음이야.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사막. 작은 친절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을 찾았습니다. 지은 씨 있어요? 네, 저기 계세요. 지은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사실 할머니는 꼭 은행 업무가 있어서 온 건 아니었습니다. 지은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던 겁니다. 할머니,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여기 와서 시원한 게 좋은데 뭐. 지은은 할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지은은 자기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과 부채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안 쓰는 건데 가지세요. 더울 때 쓰시고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받으세요. 제발요. 제가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자요. 어느 날 점심시간 할머니가 은행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먹밥 하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나왔다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아, 지은 씨. 나 점심 먹고 있었어. 지은은 주먹밥을 받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시락 싸왔는데 너무 많이 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야. 나는 이거 먹으면 돼. 제발요. 이거 다 남기면 제가 오후에 배불러서 일 못해요. 사실 지은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간단히 먹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편의점에서 김밥과 샌드위치를 잔뜩 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은 씨, 이거 맛있다.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니까 저도 기분 좋네요. 근데 지은 씨, 매일 이렇게 먹어?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요리를 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편하게 드시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고장난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지은 씨, 이거 고장이 난 것 같아. 아무리 눌러도 안 켜져. 지은이 보더니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충전하셔야 해요. 충전. 그게 뭐야? 지은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자신의 충전기로 할머니 폰을 충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폰 좀 오래됐네요. 문자 읽기도 불편하시죠? 잘 안 보여서 그냥 안 봐. 제가 글자 크기 키워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쓰는 번호들 여기 저장해 놓을게요. 1시간 넘게 지은은 할머니 옆에 앉아 폰 사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전화 걸 수 있어요. 여기는 사진 찍는 거고요. 이 버튼 누르면 손전등 켜져요. 밤에 유용해요. 지점장 김상욱은 멀리서 인상을 썼습니다. 저 사람도 실적도 안 올리고 뭐 하는 거야? 다음 날 지점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한지은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지은이 지점장 책상 앞에 섰습니다. 네, 지점장님. 한지은 씨, 이번 달 실적 좀 봤는데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죄송합니다.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라니요? 그 폐지 줍는 할머니 맨날 오시는 것 같던데 은행이 뭐 복지관입니까?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객이십니다. 매번 1,000원, 2,000원 입출금하시는 분이 무슨 고객입니까? 시간 낭비 그만하고 실적 좀 올리세요. 계약직이 이러면 재계약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지은이 퇴근하려는데 은행 밖에서 누군가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서 계세요? 아, 비가 와서 폐지가 다 젖었어. 이거 말리려고. 폐지술에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아니야, 괜찮아. 지은은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 위에 받쳐들었습니다. 제 우산 쓰세요. 저는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야. 그럼 지은 씨는 어떡하고? 저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근데 할머니, 이 폐지는 다 젖었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모은 건데 이거 안 팔면 내일 못 먹어. 지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지은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5만 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안 돼. 이건 받을 수 없어. 제가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셔도 돼요. 지은 씨, 오늘 저녁이라도 따뜻한 거 드세요. 약속이에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오막, 시험, 어느 날 저녁, 마감 시간이 다가올 무렵, 할머니가 폐지판 돈 18만 원을 입금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18만 원 입금이시죠? 응. 이번 달 월세야. 꼭 넣어야 해. 지은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날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아파서 못 잤습니다. 타이핑을 하는데 18만 원을 쳐야 하는데 8만 원을 쳤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가 실수를.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로 8만 원만 입금됐어요. 10만 원이 모자라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시스템상 당일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지금은 수정할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월세를 집주인한테 오늘 저녁까지 입금해야 하는데 할머니. 10만 원, 10만 원이면 쫓겨나진 않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망설임 없이 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 돈이에요. 10만 원 여기 있어요. 먼저 쓰세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제가 실수했으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하지만 지은은 할머니 손에 1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내일 시스템 정정되면 돈은 돌려받으면 돼요. 괜찮아요. 지은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이 장면을 지점장이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출근하자마자 지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한지은 씨, 어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왜 개인 돈을 꺼내줍니까? 그게 규정상 맞는 행동입니까? 하지만은 무슨?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합니다. 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나가세요. 지은은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 응. 괜찮아. 해고당했다며. 미안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지은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그날 오후 할머니가 은행에 왔습니다. 지은 씨, 할머니. 어제 정말 고마웠어. 10만 원 여기 있어. 꼭 받아. 할머니. 사실은. 지은은 해고 이야기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자책할까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아니에요. 조금 피곤해서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육막, 숨겨진 진실. 사실 이 모든 장면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그룹 윤대성 회장. 할머니가 바로 그의 전 며느리 박옥순이었습니다. 회장실. 회장님 조사 결과 보고 드립니다. 비서가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대성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박옥순의 30년 행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았군.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아들 재혁의 영정 앞에서 통곡하는 며느리. 아내가 며느리를 내쫓을 때 대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우리 아들이 널 데리러 가다가 죽었어. 아내의 울부짖음. 제발. 아이들만은.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대성은 외면했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키우겠다. 딸은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때 대성은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어. 며느리를 지켜줬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인 박옥순을 쫓아낸 후 대성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손자 윤현우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자랐고 현우의 엄마인 옥수는 홀로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습니다. 현우 사장님 출근하셨습니다. 대성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현우 30세, 태양그룹 계열사 사장. 할아버지 부르셨습니까? 현우야, 앉아라. 대성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닮았구나, 재혁이를.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현우야, 너 결혼은 생각 없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우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요? 너도 이제 30이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마. 할아버지 사실은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대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냐? 은행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현우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3주 전, 현우는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 직원이 노인을 정성스럽게 돕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짜증을 냈지만 그 직원만은 달랐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다음 날 현우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저기요, 통장 업무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 직원의 이름표를 봤습니다. 한지은. 지은 씨,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현우는 일부러 은행을 자주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가 용기를 냈습니다. 지은 씨 퇴근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지은은 놀랐습니다. 저요? 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친구로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지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좋아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 씨 평소에도 고객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지은 씨는 특별해요. 지은이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칭찬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현우는 지은에게 자신이 재벌 3세라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지은도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편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습니다, 할아버지. 대성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한지은이요. 대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지은. 그 은행원? 그런데 할아버지, 그 사람이 보육원 출신이에요. 뭐? 집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대요. 혼자 살아왔다고. 대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우야, 너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느냐? 네, 할아버지. 진심입니다. 집안 배경이 없어도?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좋습니다. 배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대성은 아들 재혁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재혁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옥순이가 좋아요. 집안이 뭐가 중요합니까? 대성은 그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할아버지? 알겠다. 내가 만나보마. 며칠 후 대성은 변장을 하고 직접 은행에 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저 통장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이쪽에 앉으세요. 지은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대성은 지은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일부러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지은이 재빨리 주워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부러 느리게 행동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 천천히 하세요. 저 시간 많아요. 일부러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랬나? 미안하네. 괜찮아요. 몇 번이고 말씀드릴게요. 지은은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물 드실래요? 괜찮아. 가져올게요. 날씨가 더워서요. 대성은 지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이런 사람이. 업무가 끝나고 일어설 때 대성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이렇게 친절하신가? 지은이 웃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성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칠막, 운명의 만남. 그날 밤, 대성은 용기를 내어 박옥순을 만나러 갔습니다. 쪽방촌 골목, 비서가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님, 여기입니다. 대성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30년 전 며느리가 살던 저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저 멀리서 폐지 수레를 끌고 오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박옥순. 30년 전 그 아름답던 며느리는 이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성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라. 대성은 다가갔습니다. 며느라. 옥순이 멈춰섰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미안하구나. 30년이나 늦었구나. 옥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용서를 구하러 왔다. 대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30년 동안 너를 찾았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드디어 찾았는데 너를
이렇게 만든 게 나였구나. 아버님, 내 손녀 현아도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버님, 제 아들 현우는 잘 지내나요? 대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었니? 매일 보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가요? 현우한테 창피하잖아요. 며느라, 현우는 엄마를 원망하겠죠? 버리고 간 엄마라고. 현우는 너를 모른다. 네,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 현우는 내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있어. 옥수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라, 현우가 결혼을 한단다. 네, 그 신부가 바로 너를 따뜻하게 대해준 은행원이란다. 지은 씨 말인가요? 그래, 그 아이는 너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어. 내가 평생 배우지 못한 걸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옥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가 제 며느리가 된다고요? 그래, 운명이구나. 내가 베푼 친절이 내 아들한테로 돌아온 거야. 지은이는 착한 아이예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근데 그렇게 따뜻해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아이예요. 알고 있다. 내가 직접 봤어. 아버님, 며느라,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가 좋아요. 하지만 현우한테 이런 엄마가 나타나면 창피할 거예요. 며느라, 현우는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비록 내 얼굴을 모르지만 항상 엄마를 찾았어. 정말요? 어릴 때 내게 물어봤어.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나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지. 근데 며느라, 너는 하늘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 있잖니? 옥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현우가 보고 싶어요. 그럼 만나자. 우리 함께. 팔막. 진실이 밝혀지다. 지은의 마지막 출근일.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가는 거야? 응. 계약 종료됐어. 아깝다. 너 같은 사람이. 괜찮아. 나 어디 가서도 잘 살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 할머니,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무슨 소리야? 해고됐어요. 계약이 종료됐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나 때문이니? 그날 내 월세 돈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줘서.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피해를. 할머니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후회 안 해요.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나예요. 현우, 아, 현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할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대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오늘이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요.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고된 거 말해야 하나? 저녁 7시 현우가 보낸 차가 지은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은 씨.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 집이 이런 곳이구나. 나랑은 정말 다른 세상이네.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여기가 현우 씨 집. 네, 들어가시죠. 지은은 긴장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값비싼 그림들. 와, 이런 데서 살아. 지은 씨 왔어요. 현우가 나왔습니다. 현우 씨. 이쪽으로 와요. 할아버지가 기다리세요.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할머니. 박옥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으로 지은 씨.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왜 여기? 그때 나이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윤대성 회장이었습니다. 지은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현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놀라지 마. 이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셔. 네? 옥순이 다가와 지은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할머니. 이게 무슨... 대성이 설명했습니다. 지은 씨, 이 사람은 30년 전 우리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란다. 내 잘못으로 3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현우의 어머니란다. 그리고 너가 베푼 친절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 할머니. 지은은 옥순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이런 아픔을 겪으셨는지. 괜찮아. 지은아. 내가 있어서 내가 버텼어. 내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어. 대성이 지은 앞에 섰습니다. 지은 씨, 나는 평생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며 살았어. 집안을 보고, 재산을 보고, 지위를 봤어. 하지만 지은 씨는 달랐어.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봤어. 회장님. 지은 씨 같은 손주 며느리를 얻게 되어 우리 집안이 복을 받은 거구나.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현우 씨. 나랑 결혼해 줄래?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나는 지은이가 좋아. 집안도 배경도 상관없어. 지은이의 따뜻한 마음,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게 나한테는 가장 소중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육원 출신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나한테 중요한 건 지금의 너야. 옥순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 내가 내 딸이 되어줘.
할머니, 너는 나한테 세상을 다시 살게 해줬어. 이제 내가 너한테 가족을 선물하고 싶어.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구막.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윤대성 회장이 직접 은행을 찾았습니다. 지점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상욱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지은이라는 직원이 있었죠? 네. 계약 종료된 그 직원을 왜 자르셨습니까? 그게 대성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은행은 숫자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곳입니다. 한지은 직원은 그걸 알았고 당신은 몰랐습니다. 한지은 직원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십시오. 그리고 승진시키십시오. 네. 하지만 우리 그룹이 이 은행의 대주주입니다. 제 말을 못 들으시겠습니까? 김상욱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점장님, 앞으로는 직원을 평가할 때 실적만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십시오. 지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은 씨? 네, 저 김상욱 지점장입니다.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복직하시겠습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드리고 대리로 승진 발령하겠습니다. 네, 무슨, 회장님 지시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지은은 멍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옥수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방, 예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방을 그대로 둔 거예요? 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옥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열자 옛날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 재혁과의 결혼 사진, 쌍둥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재혁 씨. 미안해. 이제야 집에 왔어. 현우가 옥순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어색한 호칭. 30년 만에 만난 모자. 현우야.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옥수는 현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현우야. 너를 매일 그리워했어. 매일 보고 싶었어. 저도요, 어머니. 제 기억엔 없지만 항상 어머니를 찾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 대성, 옥순, 현우, 지은.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대성이 말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옥순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은이 덕분이에요. 지은이가 어머니를 찾아줬어요. 3개월 후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아, 드레스 입어봐. 웨딩샵에서 옥순이 지은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딸 결혼식인데. 지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자신. 예뻐. 우리 딸. 옥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나한테 딸이 있었어. 현아라고. 너를 보면 현아가 생각나. 현아도 너처럼 착했어. 어머니.
이제 너는 내 딸이야. 현아 대신. 아니, 현아와 함께 내 딸이야.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지은의 신부 대기실, 지은아, 준비됐어? 옥순이 물었습니다. 네, 떨려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옥수는 지은의 머리에 면사포를 씌워주었습니다.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부케를 든 지은의 팔을 대성 회장이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도 되겠니? 회장님, 오늘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거라. 네 아버지. 대성과 지은은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버질로드 끝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대성은 지은의 손을 현우에게 넘겼습니다. 현우야, 이 아이를 부탁한다. 네, 할아버지. 현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다, 지은아. 고마워요 현우 씨.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윤현우 씨,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한지은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윤대성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집안을 보고, 재산을 보고, 지위를 받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냈고, 3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며느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성은 지은을 보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한지은, 우리 가족이 되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가족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순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폐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은만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러줬고, 물을 떠다 주고, 손수건을 선물해 줬습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시 살 이유를 주었습니다. 가족을 되찾게 해 주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이 될 줄은 몰랐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부케 던지기. 지은이 부케를 던졌습니다. 부케는 은행 동료 직원에게 떨어졌습니다. 우와, 내가 받았다. 모두가 박수치고 웃었습니다. 신막, 에필로그.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과 현우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옥수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지은은 여전히 그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다른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옥순도 은행에 들렀습니다. 지은을 보러. 어머니. 지은아, 퇴근했어? 네, 이제 가려던 참이에요. 오늘도 누군가 도와줬구나. 네,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착하다. 우리 딸, 계속 그렇게 살아. 네, 어머니. 저택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대성, 옥순, 현우, 지은. 그리고 지은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아가, 오늘도 건강하니? 현우가 지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아주 씩씩해요. 대성이 웃었습니다. 우리 증손자구나. 옥순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아야, 하늘에서 보고 있지? 엄마, 이제 행복해. 밤, 옥순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30년 동안의 고통이 결국 이 행복으로 돌아왔다. 한지은이라는 천사를 만나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이제야 알겠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족을 다시 만들었다. 이 기적을 잊지 말아야겠다. 지은도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이 없었다. 부모님도 모르고 형제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아버지가 생겼고 어머니가 생겼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그리고 곧 아기도 태어난다. 모든 게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 그게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출근하는데 또 한 명의 할머니가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지은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금도 권력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박옥순 할머니는 30년 동안 세상의 냉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이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다시 지은에게 돌아와 그녀에게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 힘들게 사는 이웃,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그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때로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은행 앞, 지은이 또 다른 할머니를 도와줍니다. 옥순이 저택 정원에서 미소 짓습니다. 현우가 지은의 배를 쓰다듬니다. 대성이 가족 사진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